건물 신축하실 분들은 꼬마 빌딩 디자인 클래스 20강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 지리외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내 건물이 건축선을 넘어가면은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여러분, 건축선이 무엇이고 또 내 건물이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법상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도로가 국가 소유가 아니고 도로도 개인 소유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일 경우에요.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건축법상의 도로인데 그 도로에다가 왜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교통에 방해된다든지 또 통행에 방해된다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좀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된 부분의 유지 관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이 질문도 좀 살펴보고요. 자,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교통 방해죄와 사유재산권에 관련된 행위 제한의 문제에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지만 여기서 또 보면은 일반 교통 방해죄가 형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형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리외신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영 건축법 지리외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건축법 47조에 따라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와, 즉 내 땅과 도로, 즉 일반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국가 소유의 도로의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이 됩니다. 그래서 내 땅과 도로의 이 경계선,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건축선에는 건축물이나 담장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상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건축선 제도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좀 질문이 애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쉽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대지와 도로가 있는데 그 대지와 도로 사이는 건축선이다. 내 건축물이나 담장이 건축선을 넘어가도 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수직면을 넘을 수 없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즉 건축선을 넘으면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도로상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한다. 이 문구가 좀 애매한 부분이죠.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방해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애매하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거를 역으로 좀 말을 해보면, 자, 건축선이라는 게 건축법상의 경계인 것은 알겠는데 이 부분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방해하지도 않고 그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건축선을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또 방해하지도 않고 또 저해하지도 않는다면 건축면이나 담장을 건축선의 수직면, 즉 건축선의 이 하늘을 넘어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답변을 보니까요. 건축법 47조 1항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물, 담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법 47조 1항이 건축선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이 47조에 따르면은 건축물과 담장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즉 수직면을 넘어서면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규정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물과 담장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한다든지 저해한다든지 이러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건축법상의 대지로 한정해서 건축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답변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47조 2항을 보면은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47조 2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47조 2항을 보면은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자, 도로면으로부터, 도로면과 이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고요. 자, 여기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4.5m 이하, 즉 4.5m 이하의 출입구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다. 이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4.5m를 넘는, 즉 4.5m를 초과하는 부분에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을 넘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4.5m라는 부분이 왜 나왔을까요? 이 부분은 뭐 소방차라든가 대형 관광버스라든가 뭐 트럭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육교에 이런 높이를 보게 되면은 4m 또는 4.5m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트럭이라든가 차가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4.5m 이내에서는 창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4.5m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창문을 바깥으로 열어서 건축선을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갈 수 없지만 창문은 4.5m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선은 도로와 내 땅, 즉 건축법상의 대지의 이 경계선을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건축선 3m 후퇴라든가 건축선 후퇴 지정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상의 철제문이나 목재 가림막 등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한번 문구를 보시면은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건축물을 허가를 내고 허가권자로부터 득할 때는 이 대지 앞에 있는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돼야 되고요. 허가권자는 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 고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어야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의를 보면은 이 건축법상에 지정된 도로에 철제문을 설치한다든지 목재 가림막 등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통행이 좀 불가한 그러한 도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질문을 보시면은 이 도로가 아무래도 좀 개인 소유로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종 이 도시에서 도로의 토지대장을 떼보면요, 의외로 개인의 소유인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엄밀히 얘기해서 국가가 이 도로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지 않고 이렇게 민간인들끼리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고 또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보시면 아마 이 지정된 도로가 아무래도 개인 소유가 되지 않겠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철제문도 설치하고 목재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좀 자기 소유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면 근거 조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자,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행정청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도로 지정을 받은 사람한테 있습니까? 자, 이게 건축법상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에 관련된 질문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답변을 보시면요, 건축법 2조 1항 11호가 도로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도로 나목에 따르면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는, 즉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는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법상 도로로
규정을 한다 이거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하고 규정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상에 시설물 설치 가능한지 여부 및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답변이 나왔습니다. 참, 이 답변을 보면은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즉 뭐냐, 건축법상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국토교통부 답변은 이 내용은 건축법상의 명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건축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 문제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또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구청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국토교통부에 해야 됩니까? 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리고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다른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답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제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 해석이니까 여러분이 이관영 건축사의 해석이라고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얻으시려면 해당 행정청에 건축가에 좀 문의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찰서에 문의한다든지 별도로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공무원들도 이 답변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설물 설치 가능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도로의 소유권 관련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도로상에 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알아봐야 되고, 유지관리 부분도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도로교통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유지관리를 누가 해야 되나? 자, 도로교통법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법. 자, 먼저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 소관. 자,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보니까요. 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자동차만 다니는 그런 교통이 아닙니다. 보행자도 교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 또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에 관련된 소관은 경찰청이 그 관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로법이 있는데요.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자, 도로법의 목적을 보니까요. 도로망의 계획 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하고 새로 만들고 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이런 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도로의 관리, 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러니까 도로의 관리라는 부분이 나오죠. 관리와 보전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도 건축법상에 우리가 도로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의 관리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로법 하부를 보시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건설뿐만이 아니라 공공복리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건축법상에 지정된 도로에다가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보행도 방해가 된다면 이 부분은 공공복리를 해치는 부분이 되겠고 도로의 관리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소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현장에서 이 사유권에 관련된 도로의 행위를 좀 막고 방해하고 이럴 경우에 대부분이 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자, 일반교통방해죄는요, 형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법. 민법이 아닙니다. 형법으로 넘어가게 돼서 일반교통을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을 하거나 또 고발을 당한다면은 이 형법을 봐야 된다. 형법. 자,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 185조를 보면은요, 일반교통방해죄가 나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육로, 즉 땅 위로 다니는 육로가 있고요. 수로, 좀 물 위로 다니는 수로가 있고 또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즉 다리를 파괴하거나 막는 행위죠. 이렇게 교량을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은 형사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형법 규정을 보고요. 고발을 하게 되면은 최소 500만 원 이상부터 1,500만 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역, 좀 심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경찰서에 고발이 돼서 형법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 현장에서 도로를 막고 서로 간에 민사상으로 싸울 때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을 하거든요.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을 해서 이 형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고발된 이후에는 이 벌금과 아니면 징역에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상에 지정된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만약에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싸우는 부분이 뭐냐면 이 도로가 사유지일 때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충돌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시고 만약에 도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다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인데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2002년 4월 26일 2001도 6903에 관련된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판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건 사고가 있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세한 내용은 이 법원 판례를 찾아보시고요. 자, 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에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가 개인 소유라는 거죠. 개인 소유. 개인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통행로에 도로의 중간에 뭐 바위를 놓아두거나 아니면 푹 파헤쳐가지고 도저히 차가 통행을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소유권과 이 일반 교통에 관련된 충돌이 있어서 일반교통 방해죄로 이 재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토지의 일부가 개인 소유이더라도 그 도로 중간에 이런 방해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교통방해죄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일반교통방해죄로 해당이 될 것으로 대부분 판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개인 소유의 도로이거나 아니면 건축법상 지정의 도로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축법상의 도로, 즉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설치해버리고 철제물을 설치해서 이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 일반교통방해죄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이더라도 도로의 중간에 방해를 하지 말고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일반교통방해죄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 지리외신 도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련된 대부분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